그러면 선생님, 저는 또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합격 수기를 보면은 수험생들이 기출 분석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도 기출 분석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기출 분석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좀 괜찮은지, 선생님만의 팁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무조건 기출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무조건. 네. 마지막까지 기출. 정말 1차 합격 처음 했을 때는 시험 전날까지 계속 기출 문제를 봤어요. 전날까지. 네. 기출 문제를 보는 방법을 다르게 한다면 왜 중요한지 아실 것 같아요. 어떤 측면인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초수 때 기출 문제를 봤을 때는 답맞추기식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는 사실 기출 문제를 봐도 그냥 이 개념만 외우면 되겠다라고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기출 문제를 보는 방법을 바꾼다는 거는 네. 이 기출 문제를 다 파헤치는 거예요. 음. 양파를 까면 깔수록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출 분석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기출 분석은 양파각이다. 네. 양파. 명확하네요. 네.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 그리고 네. 방법을 바꿔서 더 분석적으로 들어갔을 때 네. 얻어지는 게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1회독 때는 기출 문제에 대해서 많이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체크하고 그리고 이 DTT에 관한 문제인데 관련된 PRT 내용이 살짝 여기 언급이 돼 있다 하면은 PRT와 DTT를 비교를 하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2회독, 3회독, 4회독 때까지도 계속 달라져요. 처음에는 비교까지는 안 돼요. 근데 DTT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PRT도 살짝 있네? 한 3회독, 4회독까지 가면 이걸 비교까지 하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은 기출 분석을 할 때 어떤 좀 방법적인 게 있었는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기출문제 강사 선생님들이 정리해 놓으신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네. 수험생들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정리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소비가 많이 되니까 그렇죠. 강사 선생님들의 책도 사용하는 건 좋은데요. 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빠진 문제들이 있어요. 선생님의 네이버 합격스킬 카페에 들어가시면 네. 거기에 이제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분류해 놓은 것들이. 네. 네. 저는 이것을 2년 동안 활용을 했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도 근데 사실 강사분들의 기출문제집을 요즘도 참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기출 분석을 하는데 그 강사 문제집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저는 이제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닌데 이것도 이제 제 친구이자 저의 도움을 통해서 합격한 친구가 기출 분류를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02년도, 03년도부터 17년도 거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굉장히 분류를 잘 해놨어요. 정말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체육과 출신인데 작업할 때는 굉장히 섬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 카페에 올려놨고 그 자료를 이제 선생님께도 드렸었죠. 네. 거기에서 다른 수험생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보통은 저희가 09년이나 2010년 혹은 2013년부터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그 기출문제는 2002년부터 문제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것을 처음에 딱 알게 되셨을 때 되게 당황하시고 어려워하세요. 근데 사실 어려울 것이 없는 게 예를 들어 시각장애의 녹내장이다 하면은 관련된 문제만 들어가 있거든요. 뭐 2002년 문제, 2003년 문제. 그래서 보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네. 예전 문제들은 또 단순하잖아요. 네. 단순하고 또 객관식인 경우도 있고 네. 좀 직관적이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문제의 범위를 넓혀서 보는 거, 그러니까 연도를 2002년도, 3년도까지 넓혀서 보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네. 네. 그리고 추후에 기출문제에 잠깐 뭔가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다 했던 것들이
그때 당시의 문제로 있어요. 그쵸. 네. 예전에 출제됐던, 뭐 2006년도, 5년도에 출제됐던 개념이 최근래에 한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놀랐어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사실 기출 분석만 잘하면은 본인도 얼마든지 예상을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네. 네네네. 선생님, 그러면 아까 서브노트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서브노트는 어떻게 만들으셨나요? 뭐, 기존 자료를 그냥 쓰셨는지, 아니면 본인 직접 다 만들으셨는지. 기존 자료를 사용하셔서 붙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저한테는 그게 도움이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내용이 잘 안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만들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저랑 맞는 합격자 서브노트, 그리고 제가 주 교재로 삼은 강사 선생님의 교재, 그리고 강론까지 네. 세 가지. 참고하면서 서브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대신 강사들의 모의고사 네. 내용이나 아니면 좀 기출 근처의 내용은 완전히 제하고, 네, 기출 문제와 관련된 내용만 넣었어요. 기출에서 필요한 내용만, 네. 뭐 기출 관련된 내용, 뭐 강사 선생님이 추천해준 내용 이런 거 싹 다 제외하고 정말 슬림하게 만들려고 한 거군요.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재수 때 7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 초까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뭐 많이 잡으면 한 2달 정도? 한 달 반? 그런데 9월 초까지 하긴 했지만 다시 회독을 돌리면서 수정을 계속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 재수 때는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은 했는데 그것을 안타깝게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활용, 즉 암기랑 인출까지는 못했었다고 했었죠. 그러면 삼수 때는 그 서브노트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그냥 내용 자체를 싹 다 외우려고 한 건지, 아니면 좀 뭐 키워드를 좀 찝어봤는지. 처음에는 싹 다 외워야 되는 건가? 하면서 봤는데 시간이 정말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걸 외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선생님께 도움을 또 요청을 드렸죠. 그래서 기출 문제와 관련된 인출 목록을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인출 리스트랑 서브노트 내용을 보면서 대조해가면서 정말 외워야 될 것만 찝어가면서 외웠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기출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을 만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암기까지는 하지 않고 이해만 하고 넘겼고요. 그다음에 정말 기출 문제로 나올 만한 내용이다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브노트를 적긴 적었어도 또 이건 그냥 이해만 해도 되는 내용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이건 무조건 암기까지 해야 되는 내용도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추렸다는 거죠. 네. 그러면 선생님 이제 서브노트를 또 이제 문장을 싹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키워드를 좀 짚어가면서 외우셨었나요? 네. 문장을 암기하려고 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만 따서 암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교화했어요. 정교화를 하게 되면 그것이 키워드가 내 거가 되고 암기가 저절로 돼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정교화에 대한 의미가 잘 쉽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쉽게 여기서만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정교화라는 건 핵심 키워드로 삼을 만한 그 단어의 분명한 의미를 깨닫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를 선정하는 방법, 그 핵심 단어를 이해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암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막바지 이제 뭐 9월, 10월 정도에 암기하려고 하면 양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또. 그쵸? 그리고 또 제가 드린 인출 리스트도 시각장애만 보면은 암기할 개념이 뭐 한 80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 좀 어떻게 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예를 들어 10월 달에 시각장애 하루만 잡아도 하루 동안 80개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와, 너무 많잖아요. 그럼 불가능해요. 하루에 80개는 힘들다. 네.
그래서 보통 아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중에 아는 것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동그라미를 치고, 기억나는 것들은 네. 그냥 기본. 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개념을 이것은 정확히 안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고, 네. 잘 안 된다. 이거는 좀 키워드가 잘 안 떠오른다 하는 것은 세모. 아예 뭐 잘 모르겠다. 이해조차도 안 되는 네. 것들. 그런 것들은 X. 그런 식으로 치고 다음 날이나 아니면 오늘 공부가 끝난 후에 다시 복습할 때 네. 그런 것들을 세모와 X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독을 늘려가면서 시각장애를 공부하고 또 다음에 공부할 때는 동그라미 친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네. 세모, X 쳐놓은 것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집중적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만 좀 암기하고 인출하려는 연습을 했던 거죠? 네. 어쨌든 막바지에 갈수록 시간은 부족하고 외울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거든요. 암기할 때. 잘 이해했고 인출도 비교적 잘 되는 것을 굳이 또다시 외우기보다는 이해는 했는데 키워드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키워드를 다시 한번 짚어보던지 아니면 키워드를 암기하고 인출하는 연습을 더 하던지 그렇게 해야겠고 이제 시험 정말 막바지에 가서는 이해조차 안 되는 개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덜어. 그런 것들은 이제 say goodbye 해야죠. 살짝 놔줘야죠. 네. 그것보다는 그래도 이해는 했지만 키워드를 잘 인출하지 못했던 거 그런 걸 위주로 가는 게 사실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모르는 것만 계속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나아지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어설프게 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잡는 그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근데 그때 이제 잘 안 된다. 세모 X 같은 것들은 계속 정교화를 해요. 자기 전에 정교화한 걸 계속 봐요. 다음날 아침에 떠올라요. 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교화 계속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면 구독하시고 영상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네. 정교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네, 끝으로 수험생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네, 공부를 하기 싫으시다면 그때 일단 하지 마세요. 네, 정말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잠깐씩 쉬시는 방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쉼을 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메꿀 자신이 없으면 쉬지 마세요. 가혹하네요. 근데 이 가혹한 시간도 일정량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3수 때 4개월 공부하고 붙었던 비법은 사실 그 전년도에 허벅지 찌르면서 울면서 독서실에서 순공시간 채웠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최탈하신 분과 1차 합격을 하지 않으신 분 네네네. 양쪽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부터 말씀하실래요? 네, 일단 최탈하신 분들 네네네. 지금 정말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음. 저도 네, 그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1차 합격 전까지도 정말 힘들었는데 최탈했을 때는 정말 또 다른 지옥이에요. 그 감정은. 네. 근데 저도 너무 잘 알지만 일단 2달, 3달 정도 쉬세요. 그리고 기분 전환하시면서 뇌를 휴식시켜주세요. 그리고 다시 하세요. 합격선을 어쨌든 넘으셨던 분들은 네네. 계속 정진하시면 돼요. 이게 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한번 그걸 넘으셨기 때문에 될 거니까 잠깐 멈춰서 쉬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1차 합격 안 되신 분들. 네, 그분들한테는 네, 그분들은 일단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격 수기를 다양하게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한 방법은 뭐였나, 실패 요인은 뭐였나 생각해 보시고 다른 전략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초수 때 강의를 쭉 듣다가 재수 때 다른 강의를 들을까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안 듣고 독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저는 중심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진짜 두렵기 때문에 네. 정말
신중한 고민과 정말 적절한 전략을 가지고 방법을 바꾸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합격스킬 선생님과의 상담도 필요하시다면 네네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합격하신 특수교사 선생님과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그리고 좋은 방법들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